안녕하세요. 보내주신 연애와 관계의 지혜, 발췌문, 이걸 바탕으로 오늘 당신만을 위한 심층 분석을 좀 시작해볼까 합니다. 요즘 뭐 자만추 이런 말도 있던데 그만큼 관계에 대한 생각이 참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. 네, 정말 그렇죠. 세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지니까요. 그래서 이 자료가 더 흥미로운데요.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. 거기에 질문을 던지고 또 건강한 관계를 위한 현실적인 지혜 같은 걸 제시하더라고요. 맞아요. 당신이 혹시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그 본질과 또 그 안에서 길을 찾는 법을 오늘 함께 탐색해보면 좋겠습니다. 바로 시작할까요? 네, 좋습니다. 첫 번째로 제 눈길을 끈 건 이거예요. 사랑해서 결혼한다. 이게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 사실 그리 오래된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. 뭐랄까, 하나의 사회적 실험이다. 이렇게까지 보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조선시대만 봐도 사실 사랑보다는 가문끼리의 결합, 이런 게 훨씬 중요했잖아요. 그렇죠. 사랑은 뭐 부차적이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었고요. 서구에서도 그 낭만적 사랑이라는 개념이 문학 같은데 본격적으로 나타난 게, 한 200년?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. 어떻게 보면 인류가 행복이나 자유 같은 걸 추구하면서 시도해본 뭐랄까, 새로운 방식인 셈이죠. 아,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. 네, 특히 한국은 아시다시피 해방이나 전쟁 이후에 서구 문물을 굉장히 빨리 받아들였잖아요. 그 과정에서 이 개념이 아주 깊게 뿌리내린 것 같고요. 그렇군요. 근데 자령에서도 지적하듯이 이 실험이 지금 와서 보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.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. 아, 그 높은 이혼율 같은 걸 근거로 드는 거죠. 네, 그렇죠.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이란 단어를 어쩌면 좀 다른 감정하고 혼동하고 있을 수 있다. 이런 가능성을 제기합니다. 사랑이 아니라 좋아함일 수 있다고요? 네, 강렬하게 좋아하는 감정. 자료에서는 이 좋아함은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봐요. 하지만 진짜 사랑,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랄까,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는 감정이나 아니면 아주 깊은 존경심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좀 더 무조건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에 가깝다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연애 시작할 때 느끼는 그 감정은 사랑이라기보다는 미치도록 좋아하는 감정에 가깝고 이건 변할 수 있다. 그렇죠. 대부분의 시작은 사실 그렇죠. 근데 이게 상황이 바뀌거나 뭐 조건이 달라지면 식을 수 있는 감정인 거예요. 그걸 우리는 사랑이 식었다.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이 둘, 그러니까 좋아함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어떤 변화를 받아들이는 당신의 관점이 좀 달라질 수 있다.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. 와, 이거 되게 중요한 구분 같은데요. 그럼 이런 감정 변화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관계를 잘 이끌어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자료에서 몇 가지 원칙 같은 걸 제시했던 것 같은데. 네, 맞아요. 몇 가지 핵심 원칙이 나오는데 결국은 관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. 첫 번째가 바로 상호 존중 그리고 인정이에요. 존중과 인정? 네, 상대방이 나와는 다른 배경, 다른 생각, 다른 습관을 가진 그냥 독립적인 한 사람이라는 걸 깊이 받아들이는 거죠. 자료에서는 이걸 약간 인과의 법칙처럼 설명하기도 해요. 당신이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해야 한다. 내가 먼저. 그렇죠. 심지어는 뭐 스토킹 같은 극단적인 상황조차 혹시 내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빌미를 준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까지 이야기하는데요. 이건 뭐 자기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인 것 같아요. 스스로를 함부로 보이지 않게 행동해야 남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. 아,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결국 타인이 나를 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. 상당히 생각할 거리를 주네요. 그럼 두 번째 원칙은 뭐였죠? 솔직함 이런 거였나요? 네, 맞습니다. 척하지 않기. 척하지 않기. 네, 괜찮은 척, 뭐 착한 척, 아는 척 이렇게 꾸며낸 모습은 결국엔 관계에 부담을 주고 나중에 실망이나 상처로 돌아오기 쉽다는 거죠. 그렇죠. 기대치가 달라지니까. 그래서 처음부터 좀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싫은 건 싫다고 표현하는 게 오해를 줄이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기본이다. 이렇게 말합니다. 아,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. 배려는 알아주는 사람에게 할 때 의미가 있다. 아, 맞아요. 배려가 당연한 권리가 되면 안 되는 거죠.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. 세 번째는 뭐였죠? 거리 조절?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? 네, 맞아요. 관계에서의 적절한 거리 유지. 사람마다 편안함을 느끼는 그 심리적인 거리,
또 물리적인 거리가 다 다르잖아요. 네, 다르죠. 특히 스킨십이나 뭐 성적인 관계처럼 거리를 확 좁히는 행위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쌓이기 전에 이루어지면 나중에 관계가 틀어졌을 때 더 큰 상처나 문제, 뭐 예를 들면 데이트 폭력 같은 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해요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너무 빨리 가까워지면. 네. 그러니까 상대를 알아가는 속도에 맞춰서 신중하게 거리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존중, 솔직함, 그리고 거리 조절. 네. 그리고 이 모든 원칙들, 그러니까 존중하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또 거리를 잘 조절하는 것. 이걸 가능하게 하는 그 바탕이 바로 소통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. 소통이요. 네. 잘 듣는 거, 그리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는 거. 또 중요한 건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. 결국 관계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좀 서툴러서 생기는 문제다, 뭐 이런 진단이네요. 네, 상당히 그런 측면이 크죠. 상대를 존중하고 또 나 자신에게 솔직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관계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. 이게 핵심이군요. 그렇습니다. 이런 원칙들을 잘 이해하고 또 당신의 관계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려고 노력한다면 아마 관계 때문에 불필요하게 힘들어지는 일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좋은 인연이다, 나쁜 인연이다 이렇게 딱 나누기보다는 모든 만남을 당신의 성장을 위한 어떤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게 되겠죠?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이 연애와 관계의 지혜의 발췌문을 통해서 관계 맺기의 본질,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조언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. 어떠셨어요? 저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.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던지는 질문 하나가 더 있어요. 이게 또 꽤 흥미로운데 바로 진정한 자유에 대한 거예요. 자유요? 관계 이야기하다가 자유라니 좀 의외인데요? 그렇죠. 근데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어요. 흔히 우리가 자유라고 하면 그냥 내 멋대로,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걸 생각하기 쉽잖아요. 네, 보통 그렇죠. 그런데 자료는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. 내가 한 행동의 결과까지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실력, 그 실력이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로워지는 거다.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. 아,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을 질 능력이 진짜 자유의 조건이다. 네,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?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내면의 힘 혹은 지혜, 그런 실력이 필요하다는 거죠. 당신은 관계 속에서 어떤 실력을 키워나가고 싶으신가요?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네요.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